오늘의 주인공인 판은 화북평야에서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평원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산을 보며 자란 판은 이 산에 큰 로망을 품게 되었고, 대학생이 된 뒤에는 친구들과 등반팀을 꾸려 산을 넘나들게 되었죠. 이들은 7,000m가 넘는 산을 여러 번 등반에 성공했고, 마지막 도전을 위해 에베레스트산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등반팀의 리더인 판은 1차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뒤 폭풍이 온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대학생인 등반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며칠 더 묵을 자본이 부족했고,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판 빼고 다 죽어버렸죠. 팀원과 판은 폭풍을 만나 낭떠러지로 추락했고, 판은 얼음도끼가 5명을 견디지 못할 거란 판단으로 벨트를 풀어 나머지 넷을 떨어뜨렸습니다. 5이 죽느냐 4명이 죽느냐의 선택이었으니 벨트를 푸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신경 쓰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두 번째 베이스 캠프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린 건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기에 판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등반 장비를 갖춰입고 대학 도서관에 올라 지붕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 판의 대학 교수가 판을 붙잡았습니다. 교수는 4사람을 죽게 만든 죄를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갚을 순 없다며 속죄의 뜻으로 살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 속죄의 방식이란 바로 등반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다시는 산을 볼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판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지질학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블루워터 선박에 올라탄 뒤 바다의 지질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째 산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않으며 활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달 크기의 거대한 외계 구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계 구체는 달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달보다 10배는 더 가까웠고, 때문에 구체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이 우주선이 정지궤도에 있었다는 것. 이 우주선이 움직이면서 지구에 중력을 행사했다면 전 세계를 뒤덮을 규모의 해일이 덮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우주선은 한자리에 멈춰서 바다의 한 지점만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요. 에베레스트보다도 거대한 물의 산에 등장해 판은 어떤 운명을 느꼈지만 그 결말이 그리 좋은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선의 중력이 대기를 찢어발기며 앞으로 일주일 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대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없었기에 배 위에 올라탄 모두가 절망했고, 판은 어차피 죽을 거 그럼 자긴 여기서 내려서 물의 산을 올라보겠다 선언했습니다. 1등항에서는 미친놈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이 배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 선장은 판을 배에서 내려준 뒤 폭풍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바다로 이루어진 산을 오르던 판은 자신이 잠깐이라도 쉬면 바로 추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긴장했지만, 생각해보니 물이 중력으로 위로 솟아올랐는데 사람은 추락할 리가 없죠. 파도는 오히려 판이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받쳐주었고, 판이 산을 오를수록 끌어당기던 중력의 힘이 더 약해졌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으로 몇 번씩 죽을 위기를 넘긴 판은 산 정상에서 기묘한 그물 같은 것이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의 대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며 생겨난 얼음 결정들이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치명적인 구멍을 보며 판은 아무튼 산의 정상에 오른 것에 만족하며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의 빛이 바뀌며 외계 구체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생겨 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외계인들은 행성의 전자기파를 포착해 지구인들의 언어를 익혔고, 이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물기둥을 헤엄쳐온 인간은 좀 신기했는지 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계인은 판에게 우주 지도를 보여줘 자신들이 어느 별에서 왔나 알려줬지만, 지질학자인 판은 어차피 봐도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거기에도 산이 있느냐는 거였죠. 외계인들은 자신들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를 오르기 위해 파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 판이 이해할 수 없는 땅의 구조인지는 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외계인들의 행성은 거대한 구형 공간에 암석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때문에 어디로 여행을 하든 이 감석의 벽에 가로막혀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종족은 처음에는 이 우주 전체가 무한한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거품처럼 빈 공간이 존재하고 거기에 생명이 사는 시스템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고체 우주 이론이라 부르죠. 이들은 불이 아닌 전자기력을 베이스로 진화했고 방사성 암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기계와 액체가 없는 세상에서 기괴하게 진화한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같은 탄소 기반 생명보다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고, 천장이 뚫린 지구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삶이었기에 점차 더 넓은 땅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발달한 뒤 암석의 벽을 파내 우주 바깥에 자신들과 같은 거품 공간이 있는지 찾고자 했지만 성과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채굴한 암석으로 인해 세상의 면적이 좁아지자 허가받지 않은 탐험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거품 행성은 거품을 벗어나지 않고 존재하던 중 한 과학자가 엄청난 발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껏 어떤 이들보다 깊은 구멍을 파헤친 끝에 우주선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암석의 밀도가 낮아지며 그 결과 약 2만 마일쯤 파고들면 암석이 없는 완전한 빈 공간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분기점으로 더 이상 암석의 밀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고체 우주론자와 열린 우주론자의 논쟁은 50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천재가 중력과 질량의 연관성을 밝혀낸 뒤로 암석만으로 이루어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뒤에야 열린 우주론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한 소식이었습니다. 거품 행성의 생물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만큼 엄격한 공간 보존의 법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을 한없이 파내다 보면 법칙을 무시하는 무한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탐험대들이 무한한 공간을 찾아 땅을 헤집기 시작했고 탐험대들이 파헤친 암석들은 거품 행성의 주민들 머리 위로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다 못한 세계 정부는 탐험대의 탐험을 금지했지만 최초로 열린 우주 공간을 발견하는 탐험대는 거품 행성 역사상 가장 큰 위인이 될 텐데 이걸 참을 탐험대가 있을 리 없었죠. 탐험대와 세계 정부 간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군대의 규모는 세계 정부 측이 더 거대했지만 중력이 익숙한 탐험대 측은 조금씩 세계 정부를 밀어내며 탐사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탐험대 역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거품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탐사선이 처음으로 이 암석 우주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소멸했죠. 충격에 빠진 이들은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지진파 분석 결과 탐사선을 소멸시킨 것의 정체는 암석도 빈 공간도 아닌 정체불명의 신물질이었습니다. 사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얘네는 일종의 지구 공동설처럼 거대한 행성의 중앙에 살고 있는 존재였고 이들이 하필 땅을 파고 나온 곳이 바다 한복판이었던 것이죠. 거품 행성에는 액체와 기체가 없었기에 방수 처리 같은 게 없었고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모든 장비들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거품 행성의 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기는 무리였고 때문에 이들은 열린 우주론도 틀린 가설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일종의 경계선이 있고 그 우주의 경계에 도달하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이었죠. 물론 이미 계속해서 우주론이 수정되어 왔으니 이 경계 우주론 역시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런 탐사를 시도할 때마다 거품 행성은 빈 공간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인한 탐험연합도 이 실현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눈앞까지 찾아온 무한한 공간의 꿈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딱 5번만 여러 공간으로 탐사를 보내보고 그 뒤에도 우주의 경계가 등장한다면 그냥 탐사를 영원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2번의 배는 아무 정보도 전달하지 못하고 소멸했지만 3번째 배는 탐험선치고 매우 거대했기에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 충분한 정보를 거품 행성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품 행성에도 고대에는 마그마와 같은 액체가 존재했다는 전설은 있었고 학자들도 이론적으로 액체와 기체의 개념이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물과 같이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물을 형체가 없는 암석, 즉 무형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거품 행성의 주민이나 건축물들이나 방수 처리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물이 닿는 족족 속수무책으로 죽어갔고 간신히 물을 막아내는 파이프를 설계한 뒤에도 끓는 물과 기체라는 개념이 등장하자 또다시 떼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두 건의 충격적인 발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정부와 버블 행성의 주민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켰고 이들은 물이 끓지 않는 구간에 연구소를 세운 뒤 물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끝에 이들은 암석을 부수는 것보다 완벽한 방수 처리를 한 우주선을 만드는 게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물속을 탐사할 수 있는 신개념 우주선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는 잠수함이지만요. 그리고 용감한 한 탐사대원이 최초로 잠수함을 타고 이 수면의 벽을 뚫고 처음으로 물 바깥 진짜 이 행성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몸을 망가뜨리는 수증기와는 다른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체가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버블 행성 외계인의 이야기를 들은 판은 인간에게는 일상이나 다름없는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동을 하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오랜 탐사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생각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얘네는 왜 온 거지? 거품행성 주민들은 딱히 인간을 지배하거나 뭔가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우주를 떠돌며 다른 지적 생명체가 없나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품행성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생명체의 기준은 자신들이 만든 산을 오르는 것. 다시 말해 단순히 생존에 집착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입니다. 왜냐면 인간도 거품 행성민들도 아직 거대한 산의 발치에 간신히 서 있는 신세니까요. 판은 자신이 산 꼭대기에서 외계인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품 행성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광속은 너무 느리고 3차원 공간은 너무 좁습니다. 판은 인간이 무려 200억 광년 밖까지 관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품 행성민들은 이것이 지름 200억 광년짜리 답답한 거품 세계에 갇힌 신세라 생각했죠. 거품 행성민들이 처음에 온 우주가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한 것도 우주에 경계선이 있어 접근하면 소멸한다 생각한 것도 모두 경험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었죠. 거품 행성민들은 벽을 부수기 위해 새로운 거품의 끝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주 저편을 향해 5만 년을 여행할 것이고 그 다음은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새로운 지적 생명체를 찾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우주선은 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다시 5만 년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판은 처음 산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5년째 사랑하는 산을 오르지 못했었는데 눈앞에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이 나타나 오를 기회를 안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거품 행성인과의 대화를 마친 판은 이제 그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살 수는 있을까요? 블루워터호는 이미 도망친 건지 침몰한 건지 보이지 않게 된 지 오래였고 판은 고지대에서 갑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오며 고산병으로 피를 토하며 수면에 낮아빠졌습니다. 그렇게 판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고 오래오래는 못 살 것 같게 되었답니다. 끝!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판은 그냥 이대로 죽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살 가망이 안 보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외계인과 나눈 대화를 그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하게 홀로 죽은 것이 판의 교수가 말한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기묘한데? 아무튼 구상 3점 광고 받은 뒤로 간만에 류티신 단편선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있는 단편이 8개 더 남았으니 이것들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